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금리 상승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투자해야지 시장에서 수익을 좀 누려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착한 홈쇼핑 주목해 보시면 그렇게 좀 수익 낼 만한 종목들 찾아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정보 어떻게 가져가느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정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이제 매수 타점까지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현재 시각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의 수익률 38%대 수익률입니다. 38.64%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문배철강이 16.56%, 진성TC가 14.95%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이 15.82%고요. 메가MD가 13.5%, 두산피어스 6.87%, 센트럴모텍 6.56%, 그리고 휴젤이 5.9%, 대양금속이 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상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지만 일단은 이제 수익률 대표하는 종목들만 이쪽 화면에 담아서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어쨌든 간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도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수익 누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착한 홈쇼핑에서 오늘 또 알찬 종목들 쏙쏙 꼽아서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홈쇼핑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홈쇼핑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할 호스트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재룡 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 쇼 호스트 김재룡입니다. 방송 시간이 30분인지 알고 1시 반에 채널을 돌리거나 볼일 보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이 한 30분 연장됐어요. 그래서 1시간 방송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 두 종목 역시 준비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쉽게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바로 저 김재룡이가 오늘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공개되는 종목명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도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느냐?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명칭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매수 타점까지 정확히 또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관련 종목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온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대주산업을 좀 갖고 왔습니다. 대주산업을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인데, 이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뭐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 갖고 추천드린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죠. 재무와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을 보고서 추천드렸습니다. 이 대주산업을요. 한번 같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 2월 1일 날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추천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음봉으로 계속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렸을 때 나 이 종목 사지 않을 거야. 계속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칼날을 잡아야죠. 왜? 밑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신뢰도가 있는 매수 타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았을 때는 이런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저희가 추천드리고서 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횡보 구간을 좀 거쳤죠. 분봉입니다. 이게 분봉상 횡보 구간을 거치고서 13.82% 현재 수익률이고요. 그 이상 20% 이상 올라갔었죠. 그래서 현재는 13.82%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어떠한 테마를 쫓아가고 급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차트를 같이 좋은 타점이 왔을 때 잡으면 여러분도 같이 이런 수익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주산업, 그다음 문배철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배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배철강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철강 산업이 수요가 부족하다. 지금 공장을 풀가동을 돌려도 그 납품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넘쳐나는 거죠.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문배철강, 뭐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도 저희가 차트와 기업의 실적, 재무만 보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급등주, 아까 말씀드린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거 금방 테마로 올렸던 건 테마로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게 뒷받침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 문배철과 실적 좋았고 모멘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2월 2일 날 똑같이 대주산업 같은 날짜에 추천드렸습니다. 같은 날 추천드렸는데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할 때 이 종목을 도대체 왜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하락하는데 타점이 있잖아요. 신뢰도에 타점이 있으니까 저 김재룡이가 당연히 추천드린 거고 잡자마자 이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 보게 돼도 보다시피 한 30% 이상 올라갔었어요. 원래 30% 이상 올라갔는데 현재 수익률이 16.56%라는 거죠. 이런 뭐 추천하고서 긴 행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분봉상. 그런 다음에 이런 슈팅, 강한 불기둥이죠. 강한 불기둥이 오고 한 번 더 강한 불기둥. 분명히 청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산을 못했어. 나 지금. 그럼 지금 수익권이면 청산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 타점 내려면 이 타점 잡으시면 돼요. 수익은 마음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타점 좋고 이 타점 살아있으니까 홀딩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점 넘겨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수익 보신 분들은 보게 되면 뭐 25% 수익을 보고 11% 수익 보고 18% 수익 보고 뭐 28% 정도 수익 봤다.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뭘까요?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오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이 일상이 되고 이런 수익을 같이 맛볼 수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종목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 탄탄한 기업들을 잘 골라야 되죠. 하지만 종목만 안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매수 타점을 잘 노려야지만 이런 수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 노란톡에서 함께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저희가 이제 방송 지금부터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공개가 될 텐데 이 종목명은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한 노란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종목명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그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대응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노란톡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 종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바로 어려워요.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도 두 번째 종목도 어려운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도 쉬운 종목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제가 안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만큼 기본적 분석이 안전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바로 보다시피 알루미늄 가공 산업입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산소 규소예요. 그 다음 많은 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철보다 많습니다. 그게 알루미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경량성입니다. 그럼 철 무게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와 수송 장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G70이라고 아시죠? 제네시스의 G70이란 그 자동차가 이 알루미늄 소재를 한 29kg 정도를 절감했어요. 원래 그 철로 만들었던 강판을 알루미늄으로 좀 만들면서 29kg를 절감하면서 연비 효과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럼 알루미늄 만들어서 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실시한 세계 최고의 안전한 자동차 상에서 1위를 달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철보다 알루미늄이 좀 강하고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 전도성. 철의 12배예요. 열이 전도된다는 건 열이 전도되는 정도겠죠. 그게 바로 12배가 높아요, 철보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쓰나 주방용기, 저희 냄비 있잖아요. 집에 있는 냄비 같은 거 보면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프라이팬, 뭐 이런 거, 주방 기구들이 바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겠습니다. 자, 전도성 뭐 구리 다음으로 또 높습니다. 뭐 당연히 금도 열 전도성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쓰여지는 게 바로 이 전기 전자재료나 변압기, 뭐 이런 데 많이 쓰이잖아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무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 같은 데 가면 호일에다 고기를 좀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죠? 뭐 고구마를 감싸서 불에다 넣는다든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호일을 사용해서 식료품에도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비자성, 가공성, 내식성, 장식성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건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쓰임새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한 다양한 특성 때문에 이 알루미늄이 한국 우주산업 가정용부터 시작해서 조선, 화학, 전기전자, 식품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다 둘러보면 알루미늄인데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샤시 같은 것도 알루미늄 있는 샤시도 많이 있잖아요. 집에 창문 같은 것도. 그 알루미늄은 산업 전반적으로 다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알루미늄 1차 가공이 뭐냐면 바로 알루미늄과 다양한 소재들, 금속 원료들을 합금해서 이제 1차 가공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압출 아련 주조인데, 압출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뜨거운 게 이게 철 같은 게 쭈근 거 뭐 이렇게 떡볶이 지금 떡 나오듯이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빨갛게. 그걸 바로 압출이라고 하고요. 압연은 뭐냐면 누르는 거겠죠. 눌러서 얇게 피는 걸 압연이라고 하고요. 이 주조는 뭐냐면 성형이에요. 어떤 금속 금형 틀에다가 이 뜨거운 걸 부어서 어떤 성형 틀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뽑아낸다는 걸 바로 보다시피 주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당 기업은 바로 이 3차 가공업체예요. 이거 두 가지를 거친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과 엔진류, 전기 전자류에 들어가는 3차 가공 부품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차 가공에서 바로 4차로 넘어가면 바로 완성품이겠죠. 삼성전자나 LG나 현대차에서 완성품을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앵커님? 네.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저도 말하면서 이거 들으시려나? 그런데 뭐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부품 산업 경우 각 산업 내에서 재발의 특화의 너무 어렵다 말이.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키보드판, 이 말 다 무시하시고 이 키보드판이 있으면 키보드판에 저희가 키가 누르는 키가 있잖아요. 그 키하고 이 판으로 만약에 분리를 시킨다면 이 키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이 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갖고 와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각각 특화된 자기만의 잘하는 장점들을 갖춘 회사에 있는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들, A 제품과 B 제품을 갖고 와서 합쳐야지만이 특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부품 산업은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전밀 가공과 표면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그 성능 같은 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 선정도 중요하고요. 사람이 직접 디자인을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기계의 결합된 그런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다루는 이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또 도구를 만드는 기술과 이 기술 자체가 기술 집약적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3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가요.
자, 보게 되면 수직적 계열화 관계를 형성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 자, 이것도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대해서 뭐를 할까요? 현대자동차 합시다. 현대자동차가 있다면 현대자동차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사장과 부장이 서로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죠. 의견 교류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수직적인 거의 자회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만들어줘. 하트로 좀 만들어주고 별표로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바로 긴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처가 바뀔 일이 없고 너랑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형성이 되어 있어요. 끈끈한 이 정이나 이런 걸로 이게 돼 있는 거죠. 매출처가 확실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함부로 매출처를 뺏거나 빼앗기거나 그렇지 못한다.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요, 알루미늄입니다. 우리 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땠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 수직 곡선을 그렸는데 이 알루미늄도 현재 가격이 수직 곡선으로 계속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여기가 네네.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산업을 하는 거면 어쨌든 알루미늄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가격이 올랐다는 거면 뭐냐면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가 올라오면 제품을 만들면 원가가 올라가면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왜?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야겠죠. 근데 아까 제가 수직 관계가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다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죠.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다라고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년간 연평균 3.8% 수익률. 3.8% 너무 적은 거 아니니? 이게 3.8% 갖고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0년 동안요, 대한민국 국내 GDP 성장률이 2.0%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능가하는 수익률을 저희 갖고 있고요. 여기서 좀 페이크가 좀 있습니다. 바로 평균 3.8입니다. 한 해에 3.8%니까요. 10년간이면 38%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죠. 이 함정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보면 2010년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내오는데 이걸 평균으로 따졌을 때 1년에 3.8%, 10년간 38%를 성장했다. 그럼 되게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 알루미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8% 높게 7%의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앞으로의 성장률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 요소. 당연히 이 회사에서 경쟁 요소가 있어야겠죠. 타업체랑 매출 갖고 혹은 제품의 안전호, 정밀도 갖고 서로 경쟁하려면 경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가전 제품과 외관 시장에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가전 제품과 또 의료기기 두 개의 큰 매출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가전 제품 외관 시장에서 좀 독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높은 진입장벽 나왔어요. 제가 자주 진입장벽 얘기하는데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수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타업체들이 나도 이제부터 가전시장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업체를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긴밀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자본이 있다고 해서 큰 기업에서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뭔가요? 바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너무 국내 삼성전자에 1위죠. 납품하나요? 뭐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니까 삼성전자 나왔죠. 삼성전자 가전을 만들잖아요. 이 삼성전자 이 가전을 만들 때 TV를 만든다고 치면 이 외관의 그 프레임이나 밑에 그 받침대, 스탠드형 받침대를 만드는데 이거를 바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질감이나 이런 거를 아름답게 좀 이쁘게 센스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 가공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TV에서 나도 좀 줘 하면 이 회사에 줄까요? 주진 않죠. 왜? 이미 삼성전자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로 이 회사에 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수직관계에 있다가 바로 내치겠죠. 너 이제 나한테 주면 안 돼. 안 줄 거야. 그래, 너 LG랑 같이 해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바로 안정적인 매출처인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기 외관 제품. 자,
이 회사 의료기기에 또 하고 있어요. 의료기기 외관. 외관이 뭐냐? 의료기기가 있다면 그 외관이 저희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드는 외관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매출처가 바로 가전 부분과 의료 부분이라고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의료기기 파트너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님?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파트너사? 저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의료기기가 있어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요, 삼성전자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게 뭐 반도체나 뭐 TV나 뭐 냉장고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부분도 있고요, 뭐 무선 뭐 통신 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미디어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을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 삼성전자 의료기기 파트너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매출처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외상 매출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적은 기업에 매출이 적고 뭐 도산 기업 혹은 부실 기업에다가 저희가 매출을 납품했을 때, 제품 납품했을 때는 외상 매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에다 납품하는데 뭐 돈을 못 받을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 있어야죠. 그러면 이걸로 갖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회사 갖고 있는 게 바로 피막 기술입니다. 이 피막 기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피막 기술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코팅 기술이에요. 코팅 기술. 이 코팅 기술이 뭐냐면 바로 질감과 색상을 좋게 하는 거죠. 이 코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그 제품이 스크래치가 잘 난다든가 혹은 뭐 그 금방 금속이 뭐 부식이 된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TV 외관이나 밑에 받침대 보면 스크래치가 안 나게끔 이 피막을 형성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해당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피막 기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이 TV 외관 프레임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거에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보다 이 삼성전자랑 1대1로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워낙 이쪽에서 피막이나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 쪽에 특화된 사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계속 이 업체를 선택한 거죠. 이 업체의 매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의료기기 부분에 전년 대비 매출이 131% 올라갑니다. 앵커님, 왜 의료기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글쎄요, 코로나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의료기기?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 회사가 바로 이 숨어있는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숨어있는 코로나 수혜주. 자, 뒷장을 보시면, 자, 메가이 ECS라고 혹시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주가가요. 이번 연도, 작년이었죠. 작년 초만 해도 6,000원 정도 주가가 48,000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한 8배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이 메가이 CS인데요.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중환자용 인공호흡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공호흡기를 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 해당 업체에서 위탁 생산을 해요. 외관 프레임 같은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무려 500억 정도가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의료기기 쪽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메디슨이 어디냐면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바로 의료기기를 만드는 자회사인데요. 이 삼성 메디슨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 장비의 외관 프레임을 담당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납품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안정적이다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회사가 그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회사는 무조건 저희가 주식을 사야겠죠. 주주가 돼야겠죠. 이 회사가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을 해요. 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뭘까요? 뭐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값싼 노동력이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 법인세가 마주 나눠집니다. 원래 인천에 있던 공장을 지금 베트남에 이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가 낮아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수익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올라갈 거고 현금성 자산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 회사 당연히 우리가 주주가 돼야죠. 이 회사 매수를 하셔야겠죠. 이 회사에 지금 해당 종목 궁금하시죠? 그리고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루미늄 가공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둘러보고 이 기업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신가요? 종목명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과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느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숨어있는 코로나 수혜주다 상한가 치는 모습 기대해봐도 될 듯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종목명 뭔지 알려주세요. 기대돼요 매번 이런 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송 빨리 종료되고 빨리 종목 알려달라고 지금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으신데 어쨌든 간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란톡 사용하지 않는 분들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고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 탄탄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해당 회사는 재무적으로 당연히 탄탄한 회사니까 제가 가지고 왔을 겁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매출이 1,000억에서 1,100억, 2019년도에 살짝 줄긴 했어요. 줄다가 지금 전년 동기 비해서 작년이었죠. 작년이 바로 30.8%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 면에서 지금 적자를 당했었어요. 19년도에 적자를 했지만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또 왜 적자 된 걸 왜 갖고 왔어라고 하겠지만 그동안 잘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적자가 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제가 보면 판매와 관리비에서 좀 많이 나갔어요. 판매 관리비와 원가 부분도 조금 상승을 했고 판매 관리비가 나갔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매출이 급격하게 준 게 아니니까요. 그 실적 유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은 제가 뭐랬나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부채도 늘긴 했습니다. 부채도 늘긴 했어요. 자산이 증가했는데 증가성을 보니 부채도 늘긴 했지만 역시 자산도 같이 증가를 했으니까 좋은 징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제가 또 중요히 생각하죠.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보게 되면 자, 플러스입니다.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요. 투자활동에서 이렇게 투자를 잘해요. 163, 98, 197, 18. 이 2019년도에 보게 되면 27억을 벌었는데 투자된 돈 보세요. 197억을 투자했어요. 번복보다 투자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어디선가 돈을 빌려갖고 와야겠죠. 그렇다면 뒤에 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검정 글씨가 바로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서 돈을 빌려와서라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에서 도대체 니네들이 이 돈을 어디다 썼니 보니 유형 자산에 증가했습니다. 이쪽부터 163억, 98, 197, 18억. 이 마이너스가 이제 투자된 거잖아요. 어딘가 투자를 했는데 보니 니네 어디다 투자한 거야 보니 유형 자산에다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징조죠. 유형 자산에 투자했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죠. 그래서 재무활동을 보게 되면 투자를 니네 할 때 버는 돈보다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재무활동에서 어디선가 돈을 빌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재무활동 돈을 어디서 빌려 갖고 와서 투자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빌려왔니 보니까 빌려 갖고 온 거 어디다 썼니 보니까 돈을 빌려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58억 정도 빌려왔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 정도의 돈을 빌려 갖고 왔는데 혹시 이걸로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바로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기계장치 추가 투자 및 양산이라고 써 있죠. 바로 이게 뭔가요? 앞으로의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래 가치의 지금 생산 설비를 늘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로 연관이 되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봤을 때 투자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은 잘 벌어들이고 투자도 잘하고 있고 투자를 어디다 투자했나 보니까 바로 기계장치에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노력하는 기업. 이 회사 해당 종목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물론 모든 정보들 지금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노란톡방 보니까 종목명 공개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 네, 오늘 어렵습니다. 역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네,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요. 재밌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풀려고 했는데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건가 봐요. 예. 지금 뭐 아직 그 재무 분석했고 아직 차트 분석이 남아 있고요. 아직 한 종목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나머지 기다리고는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좀 이따 한 종목 또 할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에 17년 초에 바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뭐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니까 당연히 주가가 호재로 작용해서 이런 상승이 있었던 것이고요.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최대 실적과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고 해서 주가가 주봉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 분석, 재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의료기기 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018년에 올렸던 주가 그 이상으로 주가가 넘어갈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럼 기대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일단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구간을 돌파만 해준다면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좋은 타점 위치들에 지금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3타점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1타점, 2타점, 3타점 들어갈 거니까 대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중도 충분히 실을 수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도 수익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정말 많은 종목들이 현재 수익권에 접어들어 있거든요. 유니온이 38%대 수익률, 몬배철강이 16.56%, 그리고 진성TC, 대주산업, 메가MD, 두산퓨얼셀, 그리고 센트럴모텔, 휴젤, 대양금속까지 모두 다 수익권이고요. 지금 이 종목들 이외에도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일단 이제 한 화면에 다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 중심으로 확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도 이런 좀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끝났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 들고 또다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수익률 또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정화금이 뭐 장중에 정적 VI가 발동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당연히 추천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뭐 가져야죠. 네. 정적 정도는 가져야지 뭐 김재룡 착한 사단의 추천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정화금, 이 대정화금 저희가 추천드렸었죠. 이 대정화금이 지금 올라간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타점을 바로 1월 20일, 좀 오래됐습니다. 1월 22일 날 추천드리고서 이 상승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청산을 못 하신 분도 있고 청산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하신 분은 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2타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정확히 2타점, 여기서도 바로 다시 지지받죠. 2타점에 체결되자마자 슈팅이죠. 상승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1타점과 2타점 두 가지 타점을 체결하신 분은 비중이 실리셨을 거고 평단가가 29,700원 정도 그 이하겠죠. 그 정도 됐으면은 비중도 실린 상태에서 22.05%까지 뭐 수익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보다시피 이런 수익을 받습니다. 뭐 22.54, 뭐 180만 받는데 정적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급등하게 되면 뭐 정적이 당연히 걸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올라갔는지. 자, 재료는 나왔어요. 재료가 나오고서 여러분들 매매법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료가 나와요. 나온 상태에서 급등하는 거 보고서 얼른 그 종목을 잡거든요. 그러면 급등주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데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일단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상 이 파동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나오고 수급을 동반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선진입, 뭐 선침해가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선진입 상태에서 그 다음 재료가 나와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매매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매매법 하시려면 이 TV 보시면 되죠. 예, 박승재 TV 보면 저희가 좋은 종목 3등 분할 원칙으로 3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니까 노란톡에 들어와서 그런 종목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SK케미칼과 합병 뉴스였습니다. 합병해서 지금 지분율 50% 각각 50%씩 지분율을 갖자. 그래서 SK케미칼과 대정화금이 합병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SK케미칼이 당연히 뭐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정화금과 합병했다는 이슈로 해서 호재다라고 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미리 선침해가 돼 있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다음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종목이라도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3타점까지 알려주는 곳은 여기가 처음인 듯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껏해야 뭐 1타점이나 뭐 알려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져도 불안하지 않아서 좋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대화방에서 많이 나누고 있으십니다. 자, 3타점까지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 종목이 하락한다. 이게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불안하지 않고 시장에서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매수를 하고 싶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정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두 번째 종목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앵커님, 지주회사 좀 많이 들어봤는데 지주회사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SK 이런 기업들이 지주회사. 네, LG, GS 이런 네. 애들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금 전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주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소장농이라죠. 예전에 소장농들한테 토지를 임대해주고서 그거에 대한 일정한 값을 받는 걸 바로 지주라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지주회사가 뭐냐? 예를 들어 보면요. 뭐 GS가 있겠죠. 홀딩스, 땡땡땡 홀딩스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홀딩스란 이름 가진 회사가 지주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GS 홀딩스, 이 GS 홀딩스의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GS 리테일, 뭐 GS 건설,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칼텍스 정유 쪽도 있고요. 이게 지주회사가 바로 GS 홀딩스다. 그 LG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뭐 이런 회사들의 지주회사가 바로 LG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지주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LG텔레콤이 네. LGU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 그런 거예요? LG텔레콤. 예.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 그래 옛날 사람인가? 네. 네.
옛날 사람이군요. 네. 네, 경영 위험의 최소화. 이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경영 위험의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이 지주회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요구가 되고요. 경영 효율성을 강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여야 될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 지주회사의 밑에 있는 회사,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특화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LG 뭐 그 2차 전지 쪽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2차 전지를 더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주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경영 위험의 최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 보게 되면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자, 지주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뭐 계열사를 막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회사에서 벌어진 돈을 마음대로 마구마구 쓴다거나 이런 걸 행위를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즉 규정 보면 부채 비율이 200% 이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지주회사는 모회사죠. 이 모회사 같은 경우가 내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빚이 1억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주회사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지주회사 한번 전환해 볼까? 그래서 빚이 갖고는 1,000만 원인데 1억의 빚이 있다고 해서 지주회사 제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 또 한번 나눠 보면 이 상장 회사한테는 20% 정도의 주식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은 40% 정도의 주식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행위 제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재무적이나 사업성으로 행위를 두는 이유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지주회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의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관여를 하면서 그 자회사의 수익의 일부분을 갖고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이 회사는 좀 다릅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인데도 바로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이 OEM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아시죠? 이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김재룡 뭐 떡볶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공장, 식품 공장에 가서 저 떡볶이를 상표를 김재룡 떡볶이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표에 김재룡 떡볶이 해서 떡이 포장돼서 딱 와요. 그걸 OEM 주문자 방식이라고 하고요. ODM 방식은 뭐냐면 설계부터 판매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로 ODM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지문 인식해서 띡띡 해서 네,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옛날에 핸드폰 보면 우리가 핸드폰 보면 얼굴 인식 요즘 옛날 핸드폰 아니고 지금이요. 아, 그런가요? 요즘 핸드폰 이렇게 얼굴 얼굴 인식 인식하죠. 요즘인가요? 네. 아, 저는 아직까지 스타텍을 써서. 네. 근데 홍채 인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얼굴을 보면 네, 김재룡님 반갑습니다. 음성은 안 나오나요? 네. 써본 적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 홍채 인식이나 지분 인식 그런 걸 뭐 바이오 쪽 인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통신상의 정보 보호였어요. 이 통신상의 개인적인 정보 보호, 뭐 핸드폰 번호의 누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보호가 좀 특화되어 있다면 이제는 달라졌죠. 이 개개인의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인 안전까지 이 정보 분야, 이 바이오 인식 기술은 지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술 적용 사례입니다. 자, 금융 쪽을 보게 될까요? 저희가 그 증권 계좌를 만들 때, 이렇죠. 증권 계좌를 만들 때 뭐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요즘은 이 화상통화, 영상통화죠. 영상통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김재룡인지 뭐 딱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인식 기술인데 이 금융 쪽에서도 당연히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 보안 쪽, 뭐 생체 로그인이잖아요. PC에서 생체 로그인하고 모바일 쪽, 뭐 노트북, 자동차에서도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 보류, 공공,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적으로 이 보안 기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요. 네. 그다음에 이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게 왜 진입장벽 계속 제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 역시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 단연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연간 이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있어야지 보안 시스템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함부로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한번 캡스를 한번 해서 뭐 팁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보안은 단연간에 축적된 데이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른 회사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마리 토끼. 토끼 이쁘지 않나요? 네. 제가 토끼띠라서요. 또 토끼를 좋아해요. 토끼띠라면 나이가 대충 나오는 네. 얼마나 차이 안 납니다. 네. 네. 자, 토끼인데 왜 이 토끼가 나왔냐면 이 지주회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자회사가 수익을 얻고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익의 일부분을 자기 주식만큼 갖고 와서 그걸 영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런 것도 하지만 그걸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바이오 인식 기술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매출을 단단히 굳히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끼, 두 번째 토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토끼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토끼띠인지는 몰랐어요. 네. 매수 단가와 종목명 궁금하시면요. 지금 어서 노란택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띠를 또 한 바퀴 돌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가요? 네. 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곳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매수 타점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적인 부분. 네, 혼자 계속 웃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23살이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보면 270, 320,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뭐 안정적인 매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면 26, 73, 20, 31, 뭐 유지 중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자산이죠. 자산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했는데 뭐 부채도 좀 늘긴 했습니다. 늘긴 했지만 바로 자본도 같이 늘었으니까 뭐 크게 이상한 거 없잖아요. 갑자기 부채가 몇백 프로 증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죠. 바로 영업활동 돈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검정 글씨로 표시된 게 돈을 잘 벌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검정 글씨니까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얘들 보니까 빨간불이죠. 투자활동이. 투자활동 기업에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으니까 빨간불인 거죠. 투자를 잘하고 있고요. 어서 돈을 좀 빌려갖고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은 돈보다 투자 돈이 많으니까 어디서 돈을 좀 빌려갖고 온다. 그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성장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어디서 니네 투자를 한 거야 보니까 유동 금융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럼 금융 자산의 증가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유동 금융 자산에 투자했다는 거는 회사가 만약에 갑자기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유동 금융 자산을 팔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이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팔아서 바로 회사가 어려웠을 때 자금을 보탤 수가 있는 거겠죠.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부익. 유동부익은 거기서 이 150, 300% 좋다고 하는데 뭐 1000%예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부채는 없어요. 부채가 6.7%예요. 부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보율은 뭐 거의 건설회사 수준으로 이렇게 유보율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 밑에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바로 90%가 넘어요. 1000만 원 갖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930만 원 정도가 내 돈인 거예요. 빚이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빚이 없이 내 돈 갖고 내가 장사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PBR. PBR의 1배가 적정 주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0.43.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요? 바로 저평가다, 저평가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궁금하시죠? 노란톡에 들어오면 매수 단가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차트 흐름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업 분할
아까 말한 지주 회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주가 좀 내려와서 이런 긴 횡보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2019년도에 바로 그 지문인식 스마트폰 1억대, 그 1억대의 분량들을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가 살짝 소폭의 상승으로 좀 이끌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 보안 쪽이 조금 강화가 되어 있잖아요. 보안 솔루션이 주목하게 되니까 언텐트 시대에서 보안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다가 현재는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보세요. 박스권에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뭐 매수 타점 당연히 왔겠죠. 여러분들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종목까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타점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